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람 14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작품들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철학적인 성향의 작품이 있는데 그런 문학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알마이리. 알마이리라는 사람의 용서의 서한. 용서의 서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러한 작품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일야화,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이. 천일야화는 이 아랍 문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설적인 이야기, 외설 모음집인데 사실상,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이 아닌데도 서구 작가들이 이제 인용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천일야화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이븐 투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2세기에 죽은 사람인데 이제 의사이자 철학자였어요. 이 의사이자 철학자가 썼던 이제 철학 소설 중에 이제 하이의 생애라는 철학 소설이 있습니다. 이 하이의 생애는 디포라는 작가 아시나 혹시? 예, 디포라는 작가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아실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가 디포라는 작가가 이제 썼던 작품이죠. 이 디포가 썼던 로빈슨 크루소가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이 바로 이 이븐 투파라는 옛날에 이제 이슬람의 의사이자 철학자가 썼던 하이의 생애가 그 원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포가 이 투파일의 이제 작품 있죠. 투파일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표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디포가 원작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의 신세를 진 게 참 많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서구 유럽이 이슬람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자, 그리고 자연을 노래하는 약간 윌리엄 워즈워스와 같은 마치 낭만주의 시인처럼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쓴 아랍권 시인도 있는데, 자, 이븐 함디스라고, 이븐 함디스라는 이 아랍권 시인이 이제 아랍의 워즈워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학에서 독특하게 유독 발달한 장르가 있어요. 이 문학 장르가 바로 아다브라는 장르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 아다브라는 장르가 이슬람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문학 장르인데, 바로 아다브는 예의범절에 관련된 문학 장르다. 뭐 삼강오륜 같은 느낌인데, 삼강오륜은 사실상 문학 장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이슬람의 아다브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장르인데 예의범절이라던가 뭐 잠언, 격언 같은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브는 거의 일상생활에 관한 산문이나 뭐 격언, 우화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다브 작품은 우화를 통해서 뭘 하냐? 바로 도덕적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이븐 알 무카파라는 사람이 또 이제, 카릴라와 딥나라는 작품을 썼는데, 카릴라와 딥나.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 쭉 이제 가면서는 문학 작품들 종류하고 저자들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장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최초의 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우화, 즉 아다브라고 보시면 돼요. 예의범절에 관련된 책. 카릴라와 딥나가 최초였다. 도덕적 교훈을 주는 작품이었고, 이 지은 사람이 무카파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다브 문학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도 있는데, 그게 알자이즈가 썼던 뭐 부리부리한 눈. 부리부리한 눈. 이렇게 부리부리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뭔가 짱구가 생각납니다. 임팩트가 강하게 꽂혔나봐, 머릿속에. 그래서 부리부리한 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알자이즈라는 사람의 또 걸작이 바로 동물의 서라는 작품입니다. 동물의 서. 이 동물의 서는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백과사전 출판자로 알려져 있던 마샬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과사전 출판자로 알려져 있었던 마샬 캐번디시가 최초가 아니고, 이제 대략적으로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983년이니까 한 10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세기 말 정도에 이제 순결 형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순결 형제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최초예요. 최초. 뭐가 최초냐? 바로 백과사전 제작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사실상 이슬람 문명은 뭐 문학도 문학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학이 거의 뭐 정점이죠. 예, 이슬람의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서구 이런 데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그렇고, 그죠? 사실상 뭐 동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양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 문명이 아주 위대한 이룩을 했던 이 과학이라는 분야, 눈부신 것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과학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는 다 이 이슬람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슬람 경험주의자들과 실험을 중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된 것들이 주로 서구에서 많이 알려진 과학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알바타니, 그리고 또 위대한 또 이슬람의 알바루니, 알바타니, 그리고 뭐 이븐 하이삼 이런 사람들의 실험실 보고서에는 거의 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방법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10에서 11세기를 살던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또 이슬람 문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수학인데, 수학을 또 언어학적으로 발전을 시켰죠. 이런 혁신적인 어떤 두 가지 학문, 과학과 수학,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슬람 문명이 어때요? 사실상 연구하고 발견하는 작업에는 한계도 진짜 없을 것 같이 언리미티드하게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과학 쪽에서도 천문학과 수학 이런 쪽에서 일대 뭐랄까 좀 약진이라 그래야 되나? 대폭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한 명을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수학과 천문학에서 콰리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콰리즘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산의 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바로 그 유명한 대수학이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어디서? 알콰리즈미의 유산의 서에서. 그로부터 이제 3세기, 대략 300년 뒤, 이로부터 300년 뒤로는 뭐가 나타나냐? 서방세계에 바로 이 알콰리즈미의 유산의 서로 인해서 바로 제로라는 개념, 개념이 어떻게 된다? 도입이 돼요, 도입. 그러니까 이 알콰리즈미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사실상 세운 거죠. 0이라는 것을 서양에 도입시키고, 본인의 책 유산의 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아라비안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채택됩니다, 서양에서. 그리고 지구의 모양이라는 저서까지 썼는데, 이 알콰리즈미의 지구의 모양이라는 책에서 명백한 이론을 펼쳐나갑니다. 자, 압둘라파라는 학자, 그리고 사인, 탄젠트, 뭐 코사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일종의 삼각법, 뭐 구명기약 이런 것들도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이제 학자는 압둘라파라는 학자예요. 사인, 탄젠트 이런 거 발전시킨 사람들,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삼각법, 뭐 구면기하학. 제가 이게 수학 쪽에 빠삭하지가 않으니까 이것 쪽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가 설명을 더 못한다는 점이 참 안타깝네. 사람이 또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한계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전공자분들이라던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업적이 참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 달의 모양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이 압둘라파라는 학자가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루바이아트라는 이 페르시안 사행시집,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바로 그 학자 오마르 하이암, 페르시안 사행시집의 학자였던 오마르 하이암은 교차하는 원뿔 곡선, 교차 원뿔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3차,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했다? 풀어냈다. 이 오마르 하이암이. 그래가지고 현대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람은 현대수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루바이아트라는 페르시아 사행시집을 통해서 또 많은 유명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또 영감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이암은 실질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의학자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수학자들 못지않게 당연히 과학자들도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학의 업적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과학에서의 연구의 어떤 정확성도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천문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슬람 천문학자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서 알바타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년하고 4계절의 길이를 그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뭐 오늘날에 뭐 이것저것 과학도구 나왔을 때 예측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이슬람 천문학자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알바탄이라는 사람이 1년 4계절 길이를 정확히 예측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겠죠. 근데 이게 심지어 오늘날 쓰이는 것과 겨우 24초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상. 오차가 24초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학자 중에서 알바룬이라는 학자는 바로 다양한 금속이라던가 또 뭐 있지? 광물, 이러한 것들의 비중을 금속이나 광물 이런 비중을 측정했고, 그가 측정한 지구의 경도, 위도를 측정했는데, 이 알바루니가 측정한 경도와 위도는 지구의 실제와 이것도 한 30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합니다. 30도 정도 오차가 난다. 갈릴레오가 뭘 했죠? 갈릴레이가 바로 지구 자전설을 내놓기 벌써 몇백 년 전이에요. 5세기, 거의 500년 전이죠. 500년 전. 갈릴레오가 지구 자전설 내놓기 500년 전에 뭐 한 거예요? 알바루니가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지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알바타니는 지구의 원주를 측정했다. 4계절 길이도 예측하고 1년 길이 예측하고 지구의 또 원주까지 측정을 했다. 바타니와 바루니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븐 알하이삼. 이 이븐 알하이삼은 특히나 이 광학, 이븐 알하이삼은 시력에 대한 거죠. 시각에 대한 거. 광학에 있어서 사실상 개척자였어요. 광학의 개척자였다. 하이삼은 각기 다른 27개의 구면 렌즈. 각기 다른 27개 구면 렌즈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27개 구면 렌즈로 반사하고 굴절에 관련된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별이라는 것이 천정에 가까워질수록, 천정에 다가갈수록 크기가 현저하게 커진다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천정에서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지고 천정에 가까이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발견했다. 구면 렌즈를 통해서. 누가? 이븐 알하이삼이라는 광학의 개척자가. 이외에도 눈이 광선을 방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이 광선 방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선을 반사하는 것이다. 광선을 어떻게 한다고? 반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눈이 광선을 방출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에우클레이데스, 바로 유클리드라고 불리는 학자였죠. 그리고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고전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상 유클리드도 그렇고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자, 이 유클리드가 당연히 먼저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다음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인가 그때쯤 사람인데, 아무튼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눈에서 뭔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광선을 반사시킨다고, 눈이. 이걸 뭐가 알아냈다고? 누가? 바로 이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이 광학의 개척자가 밝혀냈다. 대단한 업적이죠, 사실상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이븐 알 하이삼의 책 중에서 광학에서라는 이 책은 과학 역사에서 사실상 표절이 가장 많이 된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얼마나 많이 이용된 거야. 표절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야. 광학에서라는 책이. 하이삼이 알면은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뭐 기분 나빠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로저 베이컨, 그리고 또 누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요하네스 케플러, 심지어 뉴턴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과학에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거의 뭐 서양 과학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이븐 알 하이삼이 썼던 이 과학에서의 영향을 받았다. 엄청난 책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은 선배 과학자들이 이제 제작한 천문학도가, 그 당시에 뭐 정확하지가 않았겠지만 그래도 천문대에서 천문학도를 가지고 뭐 했냐? 바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류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 오류 개선 작업을 했다. 자, 이슬람 세계의 여러 지역에 이미 수많은 천문대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문명, 이슬람 문명이 얼마나 이 학업, 특히 지식, 알름에 대한 알림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알림인가 알림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탐구 정신, 그죠? 호기심 같은 것들을 정말로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개선과 수정 작업을 거쳐 가지고 천문학도를 막 연구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천문학도를 제작했다. 업그레이드 버전, 개정판인 거죠.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별과 성운, 구름의 무리죠. 이 성운을 구분하기까지 해가지고 별에 관한 서적들도, 별에 관한 책들도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서 이제 이러한 관측소가 있었던 곳들, 특히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바로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가 거긴가? 성경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개종했던 사람 있잖아요. 바울인가? 성 바오로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개종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다마스쿠스 하면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 그리고 사마르칸트. 다마스쿠스와 사마르칸트에는 이 관측소, 즉 천문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 두 지역, 이 두 관측소가, 이 두 도시의 이 두 관측소가 가장 유명했다. 뭐 다른 데도 관측소 천문대가 있었겠죠. 여러 군데가 당연히. 이러한 관측소들 중에서도 마라가의 관측소,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만들어낸 천체 모델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코페르니쿠스 관련된 건데, 말씀드렸던 아랍의 관측소들 중에서 마라가의 관측소하고 다마스쿠스에서 만들어낸 천체 모델이 있어요. 이 관측소와 천체 모델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찾아냈던 천체 모델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점이 이제 과학사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또 매우 놀라운 점이죠.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천체 모델이 다마스쿠스에서 만들어낸 천체 모델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가 사실상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보고 자신의 천체 모델을 구상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구상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졌는지, 원래 진리는 거의 일치하는 법이니까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러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놀라운 현상이죠. 화학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이슬람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기반을 닦았는데 자비르 이븐 하얀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화학. 자비르 이븐 하얀이라는 이 학자는 이제 9세기 800년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망하셨는데, 이 이븐 하얀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실험 기구들을 발명해 가지고 화학에 이바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정리한데, 물을 어떻게 정리해요? 물을 정화하지. 물을 정화하는 증류법을 도입했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증류법을 도입했고, 이 자비르 이븐 하얀이, 그리고 수십 종의 알칼리, 산, 염, 유황, 그리고 금속을 녹이는 데 쓰는 산의 이름들, 산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의 종류 이름들을 명명하였다. 누가? 자비르 이븐 하얀이. 알칼리, 산, 염, 유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은을 발명했다. 자비르 이븐 하얀이. 진짜 많은 일을 했네. 화약이란다. 화학에서. 자, 아부바크르 알 라지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 말고 화학 물질을 나눴어요. 화학 물질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광물질, 식물, 동물,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누가? 알라지, 아부바크르 알-라지라는 사람이 화학물질을 식물, 동물, 광물질 범주로 나뉘고 인간 몸의 기능도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인간 몸도 화학 반응이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부바크르 알-라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그죠? 화학 반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리고 수은을 발견했던 누구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비르 이븐 하얀은 심지어 페인트까지 발견했다. 페인트까지 발명했다. 자비르 이븐 하얀. 이렇게 두 사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아부바크르 알-라지는 이제 화학의 이제 광물질, 식물, 동물 범주로 나누고 이랬고, 자비르 이븐 하얀은 더 많은 일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이제 실험기구 발명하고 증류법 도입하고 수은 발견하고 심지어 페인트까지 개발했다고. 자비르가. 자,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다른 자연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무수한 발전이 있었는데, 심지어 식물학, 동물학 같은 분야에서까지도 발전이 일어났어. 이슬람 세계에서. 자연과학 분야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거 관련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